이 안에서 여러분들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뭐 실제로 약 드시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뭐 특별한 약이 아니고요. 뭐 개보린이나 이런 그 두통약도 많이 드실 거고요. 또 잠이 안 와서 지금 앞에 있는 그림처럼 잠 못 누워서 계속 휴대폰으로 이런 정보 찾아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떡할까요? 지금 사무실에 몸은 있어요.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설악산 등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나 골프장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계치에쯤 도달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국화 플러스라는 이런 단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돌아가요. 과부하가요. 잠자기 전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볼게요. 아유, 너무 힘든 거예요, 뇌가. 그죠?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작동이 잘 안 돼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 그만 생각하자.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정보의 양이 들어오는 게 본인이 감당하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뇌도 노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요. 뇌도 지금 생각을 처리할 수 있는 뇌도 사람이고 이게 세포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더들이 또 예전처럼 생각이 바짝바짝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분도 계세요.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하다 보니 뭐가 생각이 많이 엉킵니다.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머릿속에요. 그리고 까지 가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까지도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흔히 이제 저희가 심리학이나 또는 마음 챙김 분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동 운항 모드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매번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하던 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음을 방황이 된 상태라는 거죠. 몸은 여기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이곳저곳 저쪽으로 떠다닙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정보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확 줄이죠. 그리고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러면은 결정이 되게 빨라져요. 또는 되게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부분이 그 후안 움베르토 영 교수가 만든 MBSAT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전략적 인식 파트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교수님 이 책에 보면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번영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번영에도 기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리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희가 방향성이 뇌가 조금 긍정적이고 잘 활성화된 상태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자가 방향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뭔가 번영하는 상태,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돼야지 좋은 의사결정이 나오고 이 의사결정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조직 구성원의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지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식이라는 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 정보는 내면에 있는 정보도 있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정보도 있고 미래에 있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조직이 막 복잡해요. 내가 요즘 막 생각도 없고 마음이 힘든 상태면은 보통 어떤 쪽으로 많이 내려가냐면은 제한된 인식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어온 정보들이 별로 없어요. 집중력도 되게 낮게 되고요. 근데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시나리오 인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집중은 되게 낮은 상태인데 이 생각, 저 생각, 낮은 집중 상태에서 넓은 영역을 헤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자꾸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요.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불확실한 상황은 어떻게 풀릴까? 계속 생각만 합니다. 근데 조금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상황적 인식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좁은 영역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슈가 좀 있죠.
이 전체 그림을 좀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되게 단기적인 상황에만 사람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리더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는 게 결국 넓은 영역에서, 그죠? 높은 집중의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전략적 인식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 그림을 두 개 양쪽에 딱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돌아가야 돼요. 그죠? 잘 돌아가는데 이게 정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넓게 인식을 하게 됐고요. 넓게 인식하는 것들을 되게 깊은 집중의 상태를 만드는 게 전략적 인식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가지 결합해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 마음 챙김 두 가지 결합을 해서 리더의 의사결정을 높이는 훈련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HR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리적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알아도요, 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변화가 잘 안 됩니다. 본인 내면도 잘 안 보이고 관점 자체가 이제 닫혀져 있거나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인식 자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음 챙김이랑 좀 결합이 됩니다. 마음 챙김 훈련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앞에 보셨던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잘 보이게 됐고요. 눈 감고 한번 봅니다. 지금도 저도 나름 이 훈련 덕을 좀 많이 본 케이스긴 하고요. 지금도 사실 정신 없었어요. 지금 앞에 10분 동안 제 앞에 저 스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끼우고 빼고 컴퓨터 바꾸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나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자꾸 뭘 보려고 하게 되냐면은 본인 내면을 자꾸 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요. 막 꼬여요, 이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올라옵니다. 아, 내가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구나. 인식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본인이 막 마음이 엉키게 되면 보이는 게 되게 좁아집니다.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긍정 심리를 활용합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 강점을 여기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평소에 하게 되면은 빨리 회복이 돼요. 빨리 회복이 되고 보이는 정보량이 많아지고요. 그 양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더 나은 대안들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본인 생각하셔도 되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복잡해요. 지금 막 국가예요. 막 국가 세 번이에요. 지금 막 회사가 돌아가는 게요. 우리 팀이 돌아가는 게 막 이 곱하기 3입니다. 딱 보면은 구성원들이 이런 구성원 리더들이 나타납니다. 마음 났어요. 아예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제 마인드 리스트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계속 걱정만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그죠? 마음 혼잡 상태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경우가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그 집중력이 되게 낮아지는 상태의 집중력이요. 이 집중력을 결국 마음 챙김 훈련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고요. 높이면 뭐 할까요? 이 다음 단계 가야 되잖아요.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강점, 또 긍정적인 자원,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같이 붙여주시면은 베스트 셀프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 훈련 방법입니다. 왼쪽에 이제 여러분 뇌가 계속 작동을 해요. 그죠? 뇌가 막 작동하다 보면은 앞에서 방금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거나 또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다 와요. 그죠? 그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딴 생각, 이게 힘들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 마음이 딴 생각으로 딴 데 가다가 보면은 끊임없이 딴 데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너무 이제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생각 안 하려고 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럼 마음의 마인드리스나 마인드 풀 상태가 되면은 사람의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 성급해지거나 되게 미루게 돼요. 내가 외견을 가지고 있는 옵션이 되게 제한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항상 과거 패턴에 따라서 똑같은 의사결정을 되게 빠르게 합니다. 자,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은 이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서 아, 내가 딴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에. 그죠? 집중력을 좀 높입니다. 근데 봐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봐야 되고 기회도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뭐 하냐면은 성찰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성찰하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눈을 감고 그런 이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기회는 무엇이고, 그죠?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MBS타트 훈련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음챙김 기반으로, 그러니까 스트래티직 어웨어니스를 확장해서요. 결국에는 이런 난관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들이 조금 더 현실적 대안을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엉켜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 이슈, 관계 이슈,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엉켜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좀 풀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결국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나한테도 좋고요. 구성원들한테도 좋고 조직한테도 좋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웰빙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만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기회가 되시면요, 뭐 공개 과정이나 또는 이제 프로젝트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